고대 미술, 그리스 미술, 헬레니즘, 로마 미술.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 A. 고대 미술은 그리스 미술을 대표로 한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 그리스 이전의 시기에도 인류는 예술 활동을 해왔다. 멀리는 원시 시대에도 동굴 벽화나 토기를 통해서 그들의 미적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미적 활동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는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인 구석기 시대,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조각한 작품들이다. 이들의 작품은 단순한 재미를 위함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술적인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의 주술적이라 함은 체계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종교 제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미술적 형상을 통해서 현실적인 욕망을 기원했다. 다산을 기원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그 예라 하겠다. 이후 기원전 4000년경이 이집트에 이르면 예술 작품은 죽음이나 영원한 삶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반영하는 수단이 된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 다른 삶을 누린다고 믿었는데, 이러한 사후관은 이집트 미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대신 영원성을 담아내도록 이끌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활동했던 화가들의 사명은 죽은 자의 영혼이 생활하기 위한 묘실안의 현세를 재현하는 것이었다. 이집트의 벽화,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이 이러한 영원성을 반영한 종교적 미술작품이 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이라 하면 떠올리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작품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다. 그리스인들은 원근법이나 수학적 비례를 사용하여 조화와 안정된 작품에 반영했다. 물론 그들 역시 신화의 신들을 소재로 했지만 이것은 이전의 종교적 작품과는 차이가 있다. 이집트인들이 예술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신의 속성으로서의 영원성이었다면, 그리스인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신화적 존재들은 조화와 균형을 통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쉽게 말해 이집트에서의 예술은 종교를 위한 수단이었으나 그리스에 와서 예술은 독자적인 가치로서 목적 그 자체였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미술작품은 조각이나 건축에서 성과가 컸다. 파르테논 신전이나 에렉테움 신전이 이를 대표한다. 그리스 미술이 한층 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대제국 건설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주변에 있던 마케도니아라는 국가의 왕으로 짧은 제위 기간 동안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에 인접해 있었던 까닭에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문화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건설된 대제국의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헬레니즘을 번역하면 그리스 문화와 같은 문화 정도가 된다.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문화에 정체성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대제국 건설로 인해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혼합되었고, 교류와 융합을 거쳐 새로운 미술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헬레니즘 미술의 특징이 된다. 헬레니즘 미술은 그리스의 조화와 균형을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동양적인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제국의 위용에 걸맞은 강렬하고 극적인 인상적인 효과가 강조되었다. 라오코는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냈다.
라오쿤은 큰 뱀에게 칭칭 감겨 몸을 뒤트는 라오쿤과 두 아들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이 외에 사모트라 케이 니케, 밀로이 비너스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이 작품들은 당장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만 같으며 그 강렬하고 격정적인 동작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대제국의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3살에 요절하면서 와해되어갔고 결국 신생 제국으로 떠오르던 로마에 흡수되었다.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마을에서 출발한 로마는 1세기 무렵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을 지배했다. 실제로 당시 로마 면적은 현재 미국이 3분의 2에 해당한다. 로마인들은 그리스 정복에 성공함으로써 평소에 갖고 있던 그리스 미술에 대한 절대적인 동경을 현실에서 단번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우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국제적 성격을 띈 미술로 확장했다. 그리스와 로마의 미술이나 신화, 문화가 유사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축으로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로마의 모든 신에게 바쳐진 판테온, 신전이 남아있다. 정리해보면 고대 미술은 그리스 미술, 헬레니즘, 로마 미술로 이어지는 예술로서 기본적으로 그리스 정신을 기반으로 한다. 다양한 소재와 기교 속에도 그 근본은 조화와 균형, 비례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 그리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미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술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떠올리는 가장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으로 절대주의적인 측면을 갖는다. 실제로 예술 철학이나 미학에서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그리스 미술의 양식을 미데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적 정신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회귀하고자 하는 이데아적 모델이 된다. 앞으로 등장할 르네상스 미술, 고전주의, 신고전주의에서 이러한 모습이 반복된다. 중세 미술,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 로마네스크, 고딕,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 A.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추구했던 그리스 로마 미술은 중세가 되면서 자취를 감춘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중세 초기 환경적 요인이 있다. 중세 초기라 할 수 있는 500여 년간 전쟁과 약탈이 반복되는 정치적 혼란기였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 이름에 가장 잘 부합하는 시기가 중세 초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예술이 발전하기는 어려웠다. 그리스 로마 미술이 쇠퇴한 두 번째 이유는 내적인 측면으로서 그리스도교의 탄생 배경과 관련된다. 근대 철학자 니체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에 원한을 가진 유대인이 원한이 도덕을 근간으로 한다. 주인이 가진 좋은 것을 악으로 규정한 이들은 인간적이며 진취적인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교가 장악한 중세에 그리스 로마의 거대한 예술적 이념은 자취를 감췄다. 그리스도교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은 종교와 관련되지 않은 예술이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술은 교리 전달의 보조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었다. 이러한 종교 중심의 세계관이 시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은 사실상 퇴보했다. 다만 중세 후기에 이르러서는 교회 건축 발전과 함께 예술이 미약하게나마 발전할 수 있었다. 이제 중세 미술을 초기 미술,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중세 초기 미술은 단지 문맹자들에게 신이 섭리와 교리를 전달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다. 교회는 신, 영혼과 같은 형 이상학적 개념들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데 미술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미술가들 역시 자신의 재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당연히 신에게 바쳐져야 한다고 믿었기에 이 시기의 작품들은 대부분 익명으로 제작되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지하묘지이자 로마 제국이 박해 시대에 피난을 겸한 예배 장소로 사용되었던 카타콤베의 벽면에는 이 당시의 그림들이 남아있다. 다만 이 그림들은 그리스 미술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유치한 면이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중세 초기의 그림은 예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리 전달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 위에 벽화에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왼손에는 생선을, 오른손에는 빵을 들고 있다. 이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에선 더 이상 과거 그리스의 화려한 미적 성취를 찾아보긴 힘들다. 다만 카타콤베의 벽화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1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교가 유럽 전역을 장악하자 거대한 교회 건축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건축술과 예술도 함께 발전한다. 당시 건축과 미술 양식을 로마네스크라고 한다. 로마네스크는 번역하자면 로마풍 정도가 된다. 유럽에서의 교회의 승리를 상징하는 로마네스크는 웅장한 교회 건축을 위해 고대 로마의 건축 양식을 도입하면서 이름 붙여졌다. 단단하고 육중한 모습이 석조 건물인데 멀리 떨어져서 봐도 묵직하고 하나의 성처럼 보인다. 특히 가장 높은 탑의 지붕이 둥글게 동형을 이루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이를 동방과의 잦은 전쟁으로 이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까닭이다. 이후 등장하는 고딕 양식이 벽이 두께를 줄이고 높은 첨탑을 만드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건축물로는 이탈리아의 피사에 있는 피사 대성당이 있다. 쓰러질 듯한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하다. 로마네스크가 이렇게 두껍고 육중한 모습을 띠게 된 데는 종교 해석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이유가 있다. 우선 종교적으로 볼 때 당시 교회는 지상에 만든 신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교회라는 공간은 신이 실제로 내재할 수 있는 곳으로 악한 세계로부터 종교적 이념을 보호하는 전투적 공간이었다. 그런 까닭에 건축은 성과 같은 모습을 하였다. 다음으로 건축상의 이유도 있었다. 아직 건축 공법상으로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던 까닭에 건물을 높게 올리기 위해서는 그 무게를 지탱할 기둥과 벽도 함께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다. 두꺼운 벽 때문에 창은 좁고 작게 낼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실내는 어둡고 차분한 느낌을 자아냈다. 이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신은 근엄하고 무거운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11에서 12세기 200여 년 동안에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했다면 이후 200년간은 고딕 양식이 유행했다. 고딕은 건축술 발전과 함께 등장했다. 천장이나 건물이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과 골격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벽의 두께는 얇아졌고 높고 아찔한 첨탑들이 들어섰다. 그래서 건물은 한결 가벼워 보인다. 벽이 얇아지면서 큰 창문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창을 막은 유리에 장식을 하는 스테인드 글래스가 크고 화려해지기 시작했다. 고딕 양식이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실내에 들어선 사람에게 로마네스크 건축과는 상반된 분위기를 풍겼다. 가느다란 석재 기둥으로 내부
공간은 높고 넓어졌으며 정면에는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동경과 신의 영광에 대한 감정의 고향을 경험했을 것이다.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은 파리 샤르트르 대성당이나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고 한국의 명동 성당이 고딕 양식을 따르고 있다. 중세 미술을 종합해보면 이 당시 미술은 내용적으로는 신과 교회에 종속되고 형식적으로는 교회 건축이 발전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의 독자적인 가치는 인정되지 않았고 신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거나 교회의 교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예술이 사용되었다. 다만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을 지나서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을 거치면서 미적인 요소가 반영되고 확장되었다. 중세 미술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로서의 신에 대한 미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처럼 절대주의적 미술로 평가할 수 없다. 내용상 절대적인 존재를 다루고 있으나 예술의 본질로서의 아름다움의 형식에 있어서는 퇴보한 느낌이 강하다.